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또 뜨거운 로봇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로봇주들 상당히 좋았었는데 일단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는 것들이 좀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로봇주 강세에 좀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게 되면서 최근에 로봇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상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절차가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11일, 12일 날 이제 수요 예측 진행하고 9월 말에 이제 청약 진행한 이후에 이제 10월 초쯤에 상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은 또 주변 종목들까지도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상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3에서 1.7조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로봇 종목 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은 가장 큰 편에 속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저희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한 5천억 내외의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 규모가 큰 만큼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좀 큰 폭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이 꽤나 크게 좀 측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그 시총을 받을 수 있는 밸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뭐 이렇게 희망하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한 45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뭐 영업 손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뭐 600억에서 700억 정도 매출액에 이제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유의미한 실적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좀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제시한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 1.3조에서 1.7조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 그 밸류에이션 방법 자체는 저희가 2026년도 이제 미래 단기 순이익을 추정을 해서 이제 현가 할인을 통해서 이제 올해로 좀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피어 기업인 뭐 일본의 화나기나 그리고 야스카와 전기 그리고 한국의 뭐 라운테크 그리고 삼익 THK 이런 기업들의 이제 PER 평균을 토대로 해서 산출을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조금 궁금한데 협동 로봇을 좀 주로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협동 로봇 사업이 메인이고요. 지금 협동 로봇이 사실 저희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협동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고 그 서비스 현장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높은 로봇 유형이어서 앞으로의 좀 확장성이 굉장히 큰 로봇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으로는 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증권신고서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협동 로봇 사업 부분에서 이제 판매 채널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업을 확대시키면서 이 협동 로봇 사업 자체를 키워가겠다. 뭐 캐파도 같이 증설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동 로봇 외에 기타 로봇 분야까지도 이제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물류 로봇 AMR 기업에다가 저희가 2천억 이상 지분 투자를 감행을 하면서 좀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이제 방침들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로봇이 단순히 뭐 하드웨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또 중요한 것들은 소프트웨어고 또 중요한 거는 로봇을 어떻게 쓰는가 그런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제 솔루션 사업도 강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같이 좀 이제 실적을 기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로봇 종목들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어떻게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로는 삼성과 관련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하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떠오르게 되는데 최근에도 웰스토리 측이랑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 웰스토리랑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여러 가지 단체 급식 자동화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협동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빙 로봇까지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자동화를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삼성 웰스토리가 이제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매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거기에 이제 로봇이 뭐 서빙 로봇, 협동 로봇 각각 2대씩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유의미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에 기여가 될까에 대한 물음표들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올해 연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감행한 이후에 삼성 그룹사들과 좀 이제 유의미한 첫 번째 협력 사례가 나왔다라는 점에 크게 좀 네.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 소식이 사실 오랜만에 로봇주들을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계속 들어서 뭔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글로벌,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에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들로 네.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휴머노이드 개발을 해서 반도체 공정 라인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휴머노이드 외에도 뭐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네. 대형태의 로봇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로봇들을 또 이제 가전 공장 라인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 이제 여름 때만 해도 저희 삼성전자에서 이 공장들을 이제 무인화시키겠다 뭐 그런 TF를 네. 발족시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었는데 이제 그 큰 흐름에서의 이제 일환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나 이런 사족보행 로봇 개발을 해서 이제 자기 이런 삼성 자체 라인에 투입하는 것들도 분명히 고려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또 판매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떼서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웰스토리랑와의 그런 MOU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뭐 휴머노이드도 같이 개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사족보행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들어갈지 어느 정도로 실적에 기여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사실 저희로서도 파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번 이제 본격적인 협력들이 좀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삼성전자와 뭐 이제 단독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기타 뭐 삼성 그룹사들, 네.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 그룹사들과의 협력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렇게 좀 대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을 먹거리로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로보틱스도 10월에 또 출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기대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원래 한화에서도 이제 기계 부문에서 네. 협동 로봇 사업을 예전부터 진행을 해 네.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협동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한화도 이제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 로봇 사업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들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협동 로봇 외에도 여러 가지 물리 로봇까지도 같이 할 예정에 있어서 10월 이후에 아마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게 될 텐데 좀 그 흐름들도 같이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 관련 시장들이 점차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게 그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 이슈로 좀 넘어가 봐서요. 그럼 하반기에는 로봇 이슈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업들이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이슈보다는 이 로봇 산업 둘러싼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많이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가을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될 정책 공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이런 다수의 좀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견조한 것들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 여전히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부품 분야를 좀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장기적인 대응으로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별도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이제 기대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정책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로봇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정책이고요. 별도 명칭으로는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입니다. 이게 뭐 예전부터 저희가 1차, 2차, 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진행이 되어 왔었던 만큼 이제 4차에서도 좀 다양한 이제 로봇 산업 둘러싼 이제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 이런 폭넓은 내용들을 좀 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가을쯤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종목들 아까 또 적자라고 약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좀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이제 로봇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1분기 때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그리고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게 뭐 사실 시장에서의 기대감들과 조금 괴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로봇에 대한 수요들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 기업이나 개인들 현재 경기 침체, 뭐 경기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로봇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향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경기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또 한 번 이 로봇 기업들 실적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로봇 산업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둘 간의 결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 로봇 산업에서 가장 필요로 되는 게 또 바로 AI입니다. 저희가 로봇들이 지금까지는 뭐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뭐 청소기 로봇이나 이런 단순 반복 작업 그리고 정해진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움직임을 하는 로봇들이 주로 활용이 되어 왔었지만은 사실 로봇의 활용성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은 가사 공간이라든지 이제 결국 일상생활 쪽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AI 산업 발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는 올해 주목할 만한 로봇주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강조를 드려왔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가총액이 뭐 3조 원이 넘어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력적인 기업인 거는 맞지만 조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또 이제 저희가 조정을 받게 되거나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매수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상장하게 된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물류 로봇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 선상에 오르게 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쏟아질 테니 여러 가지 물류 로봇 기업들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향후에 저희가 삼성전자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공개가 될 텐데 관련해서 이 로봇들을 위탁 생산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가능성들에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로봇 쪽으로 엮이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뭐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어도 비슷하게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 로봇 종목들 투자할 때 좀 리스크라든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로봇이 붙는다고 해서 다 로봇 기업들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로봇 기업들이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트나 이런 공시들 통해서 보시면은 해당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아니면 연구 인력이나 뭐 아니면 R&D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것들이 유의미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뜯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요즘 보시면은 뉴욕 증시도 그렇고 또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FOMC까지 방향성 체크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조금씩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방향성까지 함께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